존경하는 사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용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요즘 아직까지도 주변 정리가 조금 덜 돼가지고 노인의 일은 마무리했는데 성관이 마을 성관이 업무가 하나 좀 덜 돼가지고 이게 조금 제가 방송을 자주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전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과 구독, 좋아요는 전우 방송에 큰 힘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고 8호, 경고 7호 7호죠. 7호, 8호가 아닌데 잘못해. 양아치 선거 포기하라. 양아치 선거 포기하라.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그런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이때 우리 이화정 회장이 정말 뭐랍니까 대의원들도 명단도 공개 안 하고 또 여러가지 선거관리 규정도 자꾸 복잡하게 고치고 이렇게 가면서 자꾸 양아치 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체크를 안 했는데 경고가 지난번에 우리가 5호 나가서 6호군요. 6호. 죄송합니다. 6호, 7호, 8호 계획이 되어 있는데 6호 6호 양아치 선거 포기하라. 근데 제가 방송에 앞서서 지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난 제가 6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전후방송 개국이 6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3월 5일이면 곧 6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과거를 쭉 이렇게 내가 좀 회상을 해보니까 정말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변덕도 많았고 왔다리 갔다리도 많이 했고 이것이 올라 저것이 올라 저도 저는 여러분들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한 길로 쭉 못 간 것이 제가 좀 모질하고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우리 이 월남전 참전자회 말이죠. 최소한도 지회장이나 지부장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좀 오늘 알아요.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회장도 안 하고 지부장도 안 해보고 회원 참여도 제대로 서너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많이 용인시에 내가 가입해가지고 한 서너 번 참석하고 그냥 탈퇴해버렸는데 이 지혜를 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화정 회장도 지회장, 지부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장 선거에도 지회장, 지부장을 최소한 거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장군들 내가 참 장군 했는데 사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장군들도 내가 장군 상대를 해보니까 장군들이 장군 연간장기만 되면 거의 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장기만 돼도 연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안 해요. 잘못하다가 연금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업무를 도와주거나 보조하거나 하는 건 해주지만은 직접 무슨 회장이 된다든지 리더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재판을 붙고 말이야 이렇게 또 분쟁이 붙고 해가지고 괜히 소송에 걸리면 휘말려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피한다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사병들이 해야 돼요. 사병들도 누가 해야 되느냐? 지회장, 지부장을 좀 한 사람들이 해야 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에 장군 하다 보니까 내가 우영락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결례를 참 많이 했더라고. 내가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또 처음에는 우영락 회장이 굉장히
나쁜 것만 들어가지고 뭐 좀 우유부단하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우유부단이 아니고 신중하신 걸 갖다가 제가 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그 장군을 꺾은 뭐 사병이다 뭐 이런 그 닉네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그 불쾌감을 느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이 월남전 참전자회 같은 데에는 사병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병은 지회장 지부장을 수십 년간 해왔고 장교들은 말이요 이 사실 월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대하고 나서도 몰라요. 요즘 와서 방송 듣고 뭐 이러니까 알아요. 저도 김성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월참이 있는지 없는지 월참이 맞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잘 모르니까 뭐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말이야 뭐 나도 중심이 안 잡혀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참 그동안에 뭐 집회도 말이지 강화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2번 국회 앞에도 비대위원장 2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도 뭐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집회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감이 잡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 81가 되니까 행동 나가기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행동하기 싫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지회장 지부장 이런 걸 뭐 줘도 못해요. 출근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봉급 줘도 못해요. 5, 600만 원 준다 해도 뭐 할까 말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은 없는데 우리 전우들에게 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우리 전우들이 힘들고 어렵고 월남전 참전 저는 뭐 상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기 짝이 없을 정도인데 정말 그 등급 못 받은 사람들 너무 보면은 안타깝고 참 섭섭해요.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그래요. 우영록 회장이 회장이 돼가지고서 그래도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많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베트남전 참전 협회 뭐 이런 거 사단법인을 그래도 이제 그 공법단체로 만들었잖아요. 공법단체로 만든 것도 우영락 회장 때 일어났던 일이고, 또 내가 듣기로는 우영락 회장 때는 말이죠. 구미선산 지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고 친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대화도 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또 되자만 이제 뭐 윤상현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것도 그 뒤에는 뭐 서울지부장하는 정현조 씨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협조도 되고 지원도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단체도 만들었고 공급단체 만들고 나서도 또 서울지부장하는 정현조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 있고 우영락 회장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서울지부장이 많은 그거를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실적을 많이 있었다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러나 듣기로는 뭐 60억을 월남 다낭에 광랑성에 우리 무슨 뭐 양민학살 뭐 기념비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제거도 하고 그쪽에 또 하기 위해서 정말 크게 노력해가지고 60억이라는 재산을 처음에 30억을 달라 했는데 윤상현 의원하고 또 뭐 우리 정현조 서울지부장이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말이죠. 국회의원들을 말이죠. 하고 뭐 한 대명하고 술 먹다가 어느 지부장한테 들으니까 대명하고 술을 먹다가 전화 통화하는데 하나하나 국회의원들 바꿔주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정도로 훌륭한 우리 지부장이더라고. 나 성현 지부장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듣기만 뭐 소문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활동을 사병 출신들이 우용락 씨나 정현조 씨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박수천 씨도 좀 보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뭐 크게 그 당시에는 뭐 활동을 못하고 두 사람이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국회도 많이 알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정현조 지부장이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으려는 소문에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0억을 예산을 30억을 달라 했는데 60억을 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듣기로는 뭐 사무장한테 들었는데 그 60억을 받아가지고
60을 예산을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 이제 제한군인회 하고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베트남에는 그 공산국가로 돼가지고 제한군인회가 막강하대요. 그거는 뭐 소령만 돼도 엄청난 대우를 받는데요. 장군 되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제한군인회가 10,000개 이상의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또 국방부가 10,000개 이상의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이래 제한군인회가 엄청 막강하대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그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그 광남성에다가 거기서 협조를 했더니 이제 다낭 쪽에 이제 그 강남성 쪽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해병대 주둔지 거기에다가 1,000평을 그러니까 1,000평을 그 부지를 임대를 50년 임대를 해주기로 다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가서 이제 우리 교류센터 기념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우영락 회장 때 그 정현주 지부장하고 아마 잘 국회하고 협조해서 그걸 받아낸 것 같은데 받아낸 거를 이거를 이 이완용 회장이 말이죠. 우영락 회장을 계속 정현주 씨하고 이렇게 고소고발 해가지고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업무가 그게 이제 사용을 못하고 베트남까지 가서 재앙을 만나고 다 했던 것도 사용 못하고 그게 이제 정현주 씨, 그 다음에 누구야? 두 번째, 두 번째, 누구야?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도 안 나, 나이 보니까. 정 회장한테, 정진호 회장한테 이제 그거를 결제를 해달라. 가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뭐,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먼저 좀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좀 인사를 해야 자기가 도장을 찍을 거 아니냐, 도장값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야 뭐 도장값을 주든지 하는데 돈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 개인이 또 누가 뭐 선불을 몇 천만 원도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을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세요. 일단 찍으면은 이렇게 의심해가 안 찍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쓰고 그것도 정진호도 또 이제 재판에서 져가지고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이하종인데 이하종 때도 이걸 또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반납됐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이런 도둑놈들이, 이런 참 욕심쟁이들이, 이런 놈들이 회장을, 욕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회장을 하면서, 이런 우리 60억도 그렇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개인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배후에는 우리 이하종 회장이 상당한 역할을,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해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영락 회장도, 재판하고, 정진호 회장 재판하고, 한데 다 이하종 회장의 뒤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회장 될 때까지, 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이 4년을 지금 하고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더 하겠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게 참. 네, 우리 전명수 전우가 올린 거라 글씨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2월 14일 안양에 이제 이하종 회장 구속 촉구 안양지청하고 안양경찰서에 무주공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답이다. 썩어 빠진 보훈부 규탄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하여 공부단체가 있어야 하는지 현재 운영은 국고만 탕진하고 공부단체가 필요 없다. 부정비리 14건 건재하고 대의원을 회장이 지명 총회 인준을 받고 대의원 명단 비공개하고 회의자료 회수하고 사전회의록 선언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고금만 지급하고 지도 감독이 없는 보훈부 무책임 공급단체 조직이 민주적 단체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 서 변호사 직무대행의 법원의 정관 변경 질의에 민법 제6조 2항에 의거 직무대행자는 통상 사무만 한다. 는 답변이 사실이라면 80명 대의원으로 운영시 사법처는 또는 옥중 출마가 막을 길이 있겠는가. 이게 대의원도 말이에요. 80명을 줄인 것도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절차를 아주 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간 230명을 80명을 줄여놓고 정관 28조 4회 불소급 원칙 위반에 따른 전 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선출직 대의원 임기 전 해임 선출직 대의원에 230명을 임기 전에 해임하는 부당성과 신임 82명의 대의원 자격 하자에 대한 권한 정지 가처분을 누군가는 법에
이거 처리 무주공산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회장을 초대 그분으로 하여금 보건부 협상 민주적 정관의 안을 내야하지 않나요? 민주적 정관은 말이야 이게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회.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해가지고 이게 그 보건부에 제시하면 되는 건데 민주적 정관은 그 임시 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고 총회를. 파월자는 자동 회원으로 하고 이런 거 이게 지금 절차를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정식 회장이 당선된 이후에 하는 거지 정식 회장에서 하는 거지 임시 회장은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응? 분회장이 지회장을 선출 대의원 겸임하고 지회장이 지부장을 선출 이사를 겸직하기 조정할 경우 강행시는 이사 인원수 별도 정배 사회이사 재도입 회장 사회이사를 대의원들이 선출 외부 회계 감시 뭐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회장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금 월남전 참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활동하자는 것 정부 국고 보조 폐지하고 월남 참전 12,000 정도 회비 수당에서 행정의 의무 공제 중앙에 입금 처리로 자연 운영체도 말은 좋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정상적인 총회에 설립된 회장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이게 회장이 자기가 당선된 회장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거 잘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자율적 민주적 운영 공급단체를 만들도록 보건부 그리고 월들 각고의 결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생각은 좋아요. 생각은 좋은데 법적 절차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을 일단 끄집어 내리고 이하중을 끄집어 내리고 새로운 제대로 된 회장이 앉아가지고 이런 것을 자기 사리사욕 없이 이렇게 전부 딱 개정해놓고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 전명수 전우님 참 대단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전우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이 말이죠. 이 절차를 저도 뭐 잘 몰라. 이제 뭐 여기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자꾸 조금씩 알게 되는 건데 여튼 간에 정상적인 우리 중앙회 회장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된 회장이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걸 전부 싹 다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참전 보상법도 하고 어떤 회장이 이거 할 수 있는 회장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병 출신이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고 생각했는데 사병 출신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장교만 내가 볼 때는 월참은 사병 출신 중에서 역시 좀 훌륭한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뭐 또 이사회 하고 이제 2월 달에 이사회 하고 이제 3월 달이나 이사회를 총회를 하고 아마 4월 달에 이제 선거 우리 총선이 끝나면은 4월 달이나 5월 달 좀 빨리 땡겨서 선거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이제 옥중에 들어가기 하기 전에 미리 당선돼 놓고 옥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계산상으로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빨리 회장 선거를 할 가능성이 좀 땡겨서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 그래 들어가서도 옥중 회장 노릇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집념이 강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전명수 전우가 좀 제안한 거는 아주 이해가 가는데 우리 좀 여기서 새로운 서장회를 제대로 된 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들을 임명한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 임명하는 그것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자기가 아주 신복 잘하는 사람 말 들을 사람 완전히 포섭된 사람을 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경쟁자는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뭐 옥중 출마도 할 수 있게끔 다 해놓으면은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다 심의해서 떨어뜨려버리고 조금 이만큼 걸리면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단독 출마를 또 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선거관리위원들을 외부에서
뽑든지 아니면 그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더 급선무는 일단 끌어내려가지고 집어넣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직무정지 뭐 일단 들어가면 직무정지 가처분은 되는데 직무정지도 가처분도 한두 달밖에 안 남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박하고 늦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우리 전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회장을 어떤 사람을 제대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무슨 선거관리위원법 이렇게 걸릴까봐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누구를 뭐 추천하기도 거북한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박수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제 텔레비에 나왔다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한 번밖에 출연 못하게 하고 선거관리 그거 뭐 그거 나오면 근데 그것도 말이죠. 또 시비 걸어가 또 선관위에서 또 제재해버리면 못 들어요. 자만한 박수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걱정이 될 정도로 문제가 지금 많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돼야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제대로 뽑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저는 여러분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